자, 이번 영상에서는 커스텀 뷰를 이용한 그래픽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바 스윙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자 정의 뷰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래픽을 화면에 그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지는데 처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클래스나 메서드 이름 등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의 그래픽 처리는 커스텀 2차원 그래픽 라이브러리와 고사양의 3차원 그래픽을 위한 오픈젤에 의해서 구동이 되어집니다. 2차원적인 그래픽은 드로블이라는 패키지가 가장 일반적인 2차원 그래픽 API를 지원을 해주고 3차원 그래픽의 경우에서는 오픈젤 API를 통해서 처리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차원 그래픽에 한정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적인 그래픽 처리는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캔버스라는 객체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직접 그려주는 방법과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위젯을 처리했을 때처럼 레이아웃 파일에서 뷰 객체를 정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캔버스 객체에 직접 그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각종 그리기 메서드들을 호출을 해가면서 필요한 그림 그리기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뷰의 내용들을 다시 그려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자 했을 때 종종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레이아웃 파일의 뷰 객체를 정의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뷰를 포함하고 있는 뷰 계층 구조 내에서 적절하게 그리기 처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뷰 안에 그래픽이 포함되어 줄 수 있도록 정의해 주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 그리는 작업들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의해서 적절한 순간에 그려질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동적인 변화를 갖고 있지 않은 간단한 그래픽, 즉 한번 작성되어진 이후에 그대로 그 모습이 출력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래픽에 더 적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다뤄봤던 버튼과 같은 위젯처럼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그저 화면에 표시되어져서 사용자와 인터페이싱에서 처리되어 줄 수 있는 경우라면 레이아웃 파일에서 커스텀 뷰를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간단할 것이요. 게임 프로그램처럼 화면에 나타나는 뷰들이 어떤 동적으로 나타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처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캔버스라는 객체의 프로그램 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그리기 처리를 해주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우선 캔버스 객체의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직접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이 방법 역시 크게 보면 두 방법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커스텀 뷰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과 그리기 전용의 화면을 제공을 해주는 서피스 뷰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커스텀 뷰라는 것은 기존의 뷰라는 클래스나 혹은 뷰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 중 어느 하나를 상속받아서 소위 나만의 화면을 그려낼 수 있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사용자 정의 뷰를 통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그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커스텀 뷰를 이용을 해서 그리기 처리를 수행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 내에서 처리하게 되어짐으로써 메인 스레드에서 과도한 그래픽 처리를 하느라고 약 5초 정도 이상 사용자 입출력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ANR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즉, 액티비티 화면에 현재 응답 없음 상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기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인지를 묻는 대화 상자가 표시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커스텀 뷰를 이용을 할 때는 복잡한 그래픽 처리가 아니라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해 적합한 그리기 방법입니다.
자, 반면에 서피스 뷰를 상속받는 방법은 그리기 전용의 뷰를 제공해주되 스레드와 같이 협력해가지고서 화면에 어떤 내용들을 그려나갈 수 있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메인 스레드와는 독립적으로 그림 그리는 작업들이 수행되어질 수 있고, 따라서 커스텀 뷰에 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지지만 게임 프로그램과 같이 빈번하게 많은 양의 내용들을 화면에 그려내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줘야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스레드 처리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커스텀 뷰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서피스 뷰에 대해서는 추후 안드로이드의 스레드에 대한 처리를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커스텀 뷰를 작성을 하는 방법은 다시 세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뷰나 버튼과 같은 기존의 위젯의 기능을 살짝 수정한 형태의 그래픽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위젯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나만의 위젯을 만드는 형태로 커스텀 뷰에 대한 클래스를 생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씨는 글씨인데 어떤 특별한 형태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글씨를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면 텍스트 뷰를 상속받는 것이 기존의 텍스트 뷰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추가적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용할 수 있겠죠. 역시 어떤 버튼은 버튼인데 기존의 위젯에서 제공하는 버튼이 아닌 어떤 추가적인 모양이나 혹은 동작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버튼 클래스를 상속받은 형태로 추가의 클래스를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의 커스텀 뷰 안에 다양한 뷰들이 합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뷰 그룹을 상속받은 형태로 커스텀 뷰를 생성을 해볼 수도 있겠죠. 단순 뷰와 다르게 뷰 그룹을 상속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컨테이너로서 그 내부에 다수의 다른 뷰들을 포함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뷰들을 합쳐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커스텀 뷰를 만든다라고 하면 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자 정의 뷰를 구성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여질지 또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를 가장 근본적인 레벨에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다룰 커스텀 뷰는 이 세 번째 경우인 뷰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뷰를 상속받은 커스텀 뷰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래픽 처리를 수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앞서서 소개를 했듯이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 내에서 그리기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져서 방대한 양의 그래픽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커스텀 뷰를 사용을 하는 것이 그리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프레임의 변화 속도가 크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빈번하게 바뀌어지지 않는 그래픽 처리를 필요로 하는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단순한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런 커스텀 뷰를 작성하는 순서는 뷰 클래스를 상속받은 하나의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그 클래스를 커스텀 뷰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 커스텀 뷰 클래스 내에 자신이 가시화되어졌을 때 어떤 모양으로 표시되어지는지를 처리할 때 호출되어지는 onDraw라는 메서드를 제정해 줌으로써 현재 해당하는 뷰를 포함하는 컨테이너가 가시화되어졌을 때 현재 뷰 역시 적절한 형태로 화면에 그 모양을 그려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onDraw라는 메서드는 캔버스라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고 있어서 어떻게 그려질지를 처리하고자 했을 때 캔버스 객체를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게 되어집니다. 최초 이 onDraw의 기술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현재 커스텀 뷰가 화면에 나타내지게 되거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처리되어지되 프로그램적으로 화면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invalidat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onDraw를 호출하면 되어진다 정도로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런 커스텀 뷰를 작성을 하기 위한 간단한 예를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뷰를 상속받은 myView라는 클래스를 별도의 외부 클래스로 작성을 해줘도 되겠고, 아니면 현재 예제를 위해서 현재 액티비티의 내부 클래스로 정의해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현재 커스텀 뷰 EX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현재 자바 소스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해볼 것이에요. 현재 패키지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가지고서 new 하기를 자바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현재 추가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이름은 myView라는 클래스로 삼되 현재 슈퍼 클래스 부분을 뷰 클래스로 지정을 해봅시다. 현재 스윙의 뷰가 아니라 안드로이드의 뷰가 필요한 것이겠죠. android.view 패키지에 있는 뷰 클래스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지정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게 되어지면 하나의 뷰 클래스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보면 현재 뷰 클래스에는 인자 없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호출할 수 없다라는 오류가 발생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다가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구문을 추가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식 클래스 레벨에서는 생성자를 추가해 주기를, 자, generate 해주기를, 새로운 생성자를 추가하되 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들 보면 이런 4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생성자, 컨텍스트 객체를 인수로 받는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구문을 하나 추가하도록 해봅시다. 자, 아예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생각할 것은 어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파생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만든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명시적으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슈퍼 괄호 호출을 통해서 처리를 해줘야 한다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뷰 클래스는 그 뷰를 포함할 액티비티에 대한 참조를 전달받는다 정도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커스텀 뷰 역시 자기를 포함할 액티비티에 대한 참조를 생성자의 인수로 받아서 부모의 생성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형태로 구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다 추가하기를 현재 이 뷰가 화면에 부착되어져서 해당하는 액티비티가 가시화되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그려질 것인지를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onDraw라는 메서드를 제정해 줘야 되는데, onDraw라는 메서드를 제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generate라는 항목 선택을 해주면 이번에는 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onDraw를 내가 다시 제정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override 메서드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뷰가 가지고 있는 멤버 중에서 onDraw라는 메서드를 다시 제정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나서 OK 눌러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onDraw라는 메서드 안에다가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페인트라는 객체를 통해 뭔가 설정을 한 다음에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캔버스라는 객체를 통해 캔버스라는 객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draw 어쩌구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해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myView라는 클래스를 현재 액티비티의 내용으로 채워 주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액티비티 코드에 가보면 기존의 액티비티는 레이아웃 파일로부터 전개되어진 내용으로 자신의 내용을 채워주고 있는데, 그 부분 대신에 앞서 작성했던 뷰를 위해 myView 객체를 하나 생성하도록 해볼 것입니다. 다만 이 myView라는 클래스의 생성자의 인수로 현재 액티비티에 대한 참조를 넘겨주면서 컨텍스트 객체를 받도록 해볼 것이고, myView라는 객체에 대한 참조를 받기 위해선 myView라는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일반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의 뷰라는 참조 변수로 받아도 될 것이에요. 현재 수준에서는 큰 차이는 없겠죠. 만약에 내가 현재 하나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myView라는 클래스 외로 myView2라는 클래스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체화되어진 클래스를 사용하기보다는 부모 클래스를 통해서 소위 상속과 관련되어진 다용성의 특징을 통해서 부모의 참조 변수로 다양한 자식들을 가리킬 수 있게 되어져서 좀 더 상위 클래스에 대한 참조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참고하기 바라고. setContentView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보면 이 setContentView라는 메서드는 다시 세 가지 방식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존에 우리는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에 대한 id를 지정하는 방법의 setContentView를 사용을 했었고, 우리 그때 수동으로 전개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면서 뷰 객체를 인자로 받는 setContentView를 직접 사용을 하기도 했었죠. 다시 첫 번째 경우를 사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현재 뷰에 대한 참조를 직접 넘겨줌으로써 현재 뷰 객체를 내 내용물로 삼아라 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전형적인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내에 액티비티의 컨텐트 영역 내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하나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현재 myView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 myView의 onDraw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흰색 바탕이고 파란색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그런 작업들이 수반된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onDraw라는 메서드 내에서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했던 캔버스라는 또 페인트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현재 onDraw라는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캔버스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현재 이 캔버스라는 클래스는 android.graphics라는 패키지에서 제공되고 있고, 현재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하는 캔버스의 역할을 담당을 하는, 즉 조깅 역할을 담당하는 객체이다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현재 커스텀 뷰를 위한 소위 그리기 표면 역할을 하는 객체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뷰에 onDraw라는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지고, 이 onDraw라는 메서드 내에서 어떤 그리기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영역에 무엇인가를 그리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한 다양한 메서드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 메서드들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략 보면 draw 어쩌구 같은 형태의 이름을 취하고 있죠. 현재 캔버스에 대해서 점을 그려라, 점들을 그려라, 선분을 그려라, 선분들을 그려라, 원을 그려라, 사각형을 그려라 등등의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draw 어쩌구라는 메서드들의 공통점들을 대략 보면 마지막 인수로 페인트라는 객체를 각각 전달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코드에서도 보면 onDraw라는 메서드 내에서 페인트 객체를 명시적으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페인트라는 클래스는 android.graphics라는 패키지에서 제공되어지면서 그리는 작업을 하기 위한 각종 속성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를 가리킵니다. 현재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색상 정보나 글꼴 정보나 혹은 여러 가지 그리기 모드 등에 대한 정보들을 지정을 해 주어서 소위 우리가 이 페인트 객체를 통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방식으로 그릴 것인지를 지정을 할 때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캔버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리기 메서드의 마지막 인수로 보통 지정되어져서 그 그리기 동작을 수행을 할 때 이 페인트 객체를 가지고서 그려라 라는 처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페인트 객체를 얻는 방법은 onDraw라는 메서드 내에서 지역적으로 페인트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해주면 되기는 해요. 작성한 코드 보면 이렇게 내가 페인트 객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자 없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하나의 페인트 객체를 생성을 해주게 되어지면 되는 것이고, 그 생성되어진 페인트 객체를 캔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드로우 어쩌구라는 메서드의 마지막 인자로 전달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 생성자로 생성되어진 페인트 객체는 여러 가지 그리기에 대한 속성 정보들에 대한 기본 값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검정색 실선으로 그린다라든가, 또 면 색깔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지정을 한다라든가, 또 글씨 같은 경우도 기본 글꼴의 기본 크기 폰트로 설정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기본 상태 값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이런 기본 상태 값이 아닌 특별한 값을 갖는 부분만 설정을 해가지고서 페인트 객체를 사용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페인트 객체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다음과 같이 set 어쩌구 같은 메서드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set color 같은 경우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색상 정보를 지정을 해주는 것이고, set text size 같은 경우는 글꼴의 크기라든가, 혹은 set anti-alias 같은 경우는 anti-alias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원 같은 것들을 그릴 때 이 곡선 부분들의 계단 현상을 좀 줄이기 위한 처리를 명시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같은 것을 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곡면 부분의 계단 현상을 줄이기 위한 처리를 하면 그만큼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고, 대신 좀 더 깔끔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겠죠. 반면에 그 작업들을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빨리 그리기 작업을 완료할 수는 있지만, 만들어진 현재 화면에 표시되어진 그리기 결과에 곡선 부분들이 좀 거칠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onDraw라는 메서드 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작업을 보면 페인트 객체에 대해서 set color 하기를 color라는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본 상수값인 파란색으로 페인트 객체를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color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본적인 상수값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롭게 color 객체를 생성을 해서 원하는 색상을 지정해 볼 수도 있긴 하겠죠. 더불어서 캔버스 객체에 대해 draw color라는 메서드를 통해 현재 캔버스의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 draw circl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현재 화면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100x100 위치에 반지름 80인 원을 페인트 객체를 가지고서 그려라 라는 처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100x100 위치가 여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를 중점으로 80인 원이니까 약 20픽셀 정도의 여유가 남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캔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그리기 메서드들을 이용을 해서 선이나 선분 혹은 원이나 사각형 같은 도형들을 그려본다든가, 지정된 위치에 하나의 텍스트를 출력해보는 연습들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